오늘 저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REMX라는 ETF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에요. 이 안에는요, 사실 엄청난 글로벌 경쟁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한번 보실까요? 85.73%. 이게 뭐냐면 REMX라는 히토류 ETF가 기록한 정말 어마어마한 연초 대비 수익률입니다. 와, 이 숫자만 보면 이거 완전 대박 상품이죠. 하지만 바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분기가 확 바뀝니다. 마이너스 42.39%.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기간 동안 이 ETF가 따라가야 할 벤치마크 지수보다 무려 42%나 뒤처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수익률은 엄청난데 목표는 한참 못 미쳤다? 정말 믿기 힘든 상황이죠. 바로 이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의 펀드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기묘한 미스테리,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요, 단순히 숫자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너머를 봐야 해요. 지정학, 기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공급망, 그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미스터리의 주인공부터 만나봐야겠죠? 바로 REMX ETF가 투자하는 자산, 히토류와 전략금속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죠. 히토류, RE라고 부르죠. 보시는 것처럼 첨단 기술과 녹색 에너지에 없어서는 안 된 17개의 원소 그룹을 말하는데요. 근데 재밌는 건 이름은 히토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희귀한 건 아니에요. 네, 맞아요. 어떤 건 구리보다도 흔하다니까요. 진짜 문제는 이걸 땅에서 파내는 게 아니에요. 이걸 상업적으로 쓸 수 있게 대량으로 정제하고 가공하는 것. 바로 이 가공 기술, 이게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부터 전기차, 풍력 터빈, 그리고 최첨단 국방 시스템까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히토류는 현대 기술과 녹색 에너지 전환의 그야말로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이 갈등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문제는 이처럼 중요한 자원의 공급망이 단 하나의 국가, 바로 용의 소나기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와, 91%.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정제 시장의 무려 91%를 장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요한 건 땅에서 캐내는 게 아니라 쓸 수 있게 만드는 이 가공 단계를 누가 쥐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이 지배력은요, 전기차와 풍력터빈의 심장인 연구자석 생산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국의 점유율은 무려 94%에 달해요. 이건 사실상 완전한 독점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중국은 이 압도적인 공급망 지배력을 이제 단순한 시장 지배력을 넘어서 전략적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공급망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벌어진 일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숨가쁘게 진행됩니다. 4월에는 원자재랑 자석을 통제하더니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10월에는 부품이랑 기술까지, 심지어 12월에는 중국산 재료의 0.1%만 들어가도 전 세계 모든 제품을 규제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불과 몇 달 만에 통제 그물망이 전 세계를 덮어버린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레맥스의 그 기묘한 성과로 이어지는지 펀드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펀드 안에는요, 이 갈등의 양적 진영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마치 한 펀드 안에 두 개의 팀이 싸우고 있는 것 같죠? 정말 놀랍게도 펀드의 절반 이상이 바로 그 수출 통제를 휘두르는 중국이 포함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리스크의 중심에 자산을 배치한 셈이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REMX 펀드 안에서 마치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자국 정부의 통제 때문에 발이 묶여요. 그런데 바로 그 통제 때문에 히토류 가격이 폭등하니까 다른 한점에 있는 서방 기업들은 오히려 기회를 잡고 정부 지원까지 받게 되는 거죠. 한쪽의 리스크가 다른 한쪽엔 기회가 되는 완벽한 제로섬 게임이 펀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거대한 추적 오차가 발생했는지 그 지정학적 가격표의 비밀을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 엄청난 격차는요, 단순히 펀드 운용을 못했거나 수수료가 비싸서 생긴 게 아닙니다. 이건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벤치마크 지수는요, 앞으로 공급이 막힐 거라는 공포감, 그러니까 희소성이 높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막 폭등합니다. 이론적인 가격이죠. 하지만 실제 자산을 담고 있는 레맥스 ETF는 어떨까요? 그 안에 들어있는 중국 기업들이 실제로 수출 통제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니까 그 상승세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 격차, 마이너스 42.39%라는 이 엄청난 차이가 시장이 안정적인 공급망에 대해 매기는 가격, 다시 말해 지정학적 프리미엄인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리스크가 가격으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런 지정학적 프리미엄은 그냥 가격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급망 무기화에 맞서서 미국과 호주 같은 동맹국들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어서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바로 REMX에 포함된 서방 기업들이 이 거대한 투자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는 겁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 REMX는 더 이상 그냥 원자재 펀드가 아닙니다. 이건 세계의 가장 중요한 공급망 지도를 새로 그리려는 지정학적 경쟁 그 자체에 투자하는 대리인이 된 겁니다. 자, 오늘 분석의 핵심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ETF 하나만 제대로 뜯어봐도 거대한 지정학적 드라마가 보인다는 거. 둘째, 미래 에너지 전환의 열쇠는 원자재가 아니라 그걸 가공하는 기술에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엄청났던 추적 오차. 그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바로 국가 안보의 가격표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지금 공급망이 이렇게 재편되고 있는데 과연 히토류 다음으로 미래의 공급망을 뒤흔들 다음 전략 무기는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